안녕하세요. 소음과 사기 예방 도우미 소사도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요. 제목 보셨다시피 강남 원룸 구하기, 강남 단기 원룸, 층간소음 어디까지 가봤니? 부동산이나 임대인, 전세입자의 말만 믿으면 절대 안 된다입니다. 일단 첫 번째 녹음이기 때문에 간단히 저를 소개하면 저는 몇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가장 오래 하고 있는 일은 제 구체적으로 강남역 근처에서 직장인들에게 회사 다니는 분들이나 대학생, 대학원생들에게 영어 회화를 오랫동안 지도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음주 가무를 즐기지는 않고요. 소위 얘기한 집돌이에요. TV나 영화, 음악 뭐 이런 거 보는 거 상당히 좋아하고요. 실외 활동으로는 탁구를 광적으로 좋아합니다. 일단 이 제목을 보고 들어오셨으면은 층간소음 그런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본인이 나는 시끄러워도 아무 데서나 그냥 침대나 베개에 머리만 닿으면 잔다. 이런 분들은 듣지 않으셔도 되고요. 어, 밤 시간에 특히 잠을 자야 되잖아요. 여러분 잠을 못 자면 너무 피폐해지잖아요. 밤에 시끄러우면 수면에 심한 방해를 받는다. 이런 분들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층간소음 끝까지 저도 가본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정말 살기를 느꼈었고 사고를 안 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솔직히. 어 층간소음의 이유는 구조적인 건물의 위치나 방의 위치에 이유인 경우도 많고요. 어 아닌 경우는 또 만만치 않게 인제 옆방이나 아랫방 또는 윗방의 이웃들이 경우, 최악의 경우는 그 두 가지가 인제 다 짬뽕이 돼서 인제 콜라보가 되는 경우가 인제 최악의 경우가 되죠. 일단 여러분 공감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강남에서 제가 이런 구조적 이유나 방의 위치나 이유 문제 때문에 고생했던 얘기를 먼저 여러분에게 그걸 까 보이겠습니다. 일단 강남의 오피스텔들에 여러분 저는 나이는 좀 많은데 싱글이기 때문에 강남의 아파트 비싸서 들어갈 돈도 없지만 어쨌든 오피스텔 몇 군데 지내 봤어요. 강남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다 아실 만한 오피스텔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오피스텔 교통 너무 좋죠. 건물도 예뻐 보이고 깔끔해 보이고 그런데 오피스텔들이 대부분 그 찻길 몇 차선 또는 테헤란로 같은 대로에 있는 오피스텔들이 있잖아요. 시끄러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 절대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일단 구조적으로 건물의 위치를 생각해 보시면 앞에 한 4차선만 돼도요. 강남에 좋은 차들이 많죠. 슈퍼카들 소위. 시도 때도 없이 부황부황 난리가 납니다. 특히 새벽에 그럴 때 여러분 환장하죠. 예, 자다가 갑자기 여러분 차 부황거리는 소리에 잠 깨보셨나요? 예, 정말 짜증납니다. 오피스텔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복층 오피스텔 여러분 이게 정말 층간소음 예방 제가 도움이라고 했지만 복층 오피스텔 저는 완전히 비춥니다. 저는 강남역에서 굉장히 가까운 비싼 임대료를 내고 복층 오피스텔에서 이제 있었던 적이 있는데 완전 비추해요. 예. 일단 복층 오피스텔 신축은 좀 낫겠지만 제가 들어간 데는 약간 이제 지어진 지 좀 된 데인데 냉난방 진짜 안 되고요. 예. 그 전기세, 가스비 많이 나가는데 따뜻하지도 시원하지도 딱히 않았던 경험이고 전망은 너무 좋아요, 여러분. 뭐 남산까지 선명하게 보이고요. 통창에다가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아우 전망 좋다고 칭찬을 받는데요. 그럼 뭐 합니까? 제가 거기를 이제 복층이니까 위에서 이제 자고 뭐 이렇게 밑에 사무실 공간을 쓰고 그런 식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정말 최악의 경험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에가 테헤란로였는데 뭐 차들 소리 난리 아니고요. 시도 때도 없이. 여기가 또 이제 이웃과 그 아까 말씀드린 최악의 소음 유발 이웃들과의 콜라보, 층간소음의 콜라보가 끝장이었어요. 윗집이 밤마다 파티를 하는 거예요. 뭐 춤추고 난리가 나는 것 같아요. 관리사무소에
컴플레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관리사무실 직원도 뭐 당신이 운이 없다는 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어이가 없죠. 거기서 포기한 거예요. 뭐 가출 팸들이 산다고 그랬나 하여튼간. 그래서 저녁에는 관리사무소 직원들 대부분 퇴근을 하니까 도저히 못 참겠으면은 제가 뛰어 올라갔어요. 제가 몸집이 작지 않거든요. 약간 근육질이고, 그래서 뭐 운동 좋아하고 그래서 뛰어 올라갔어요. 그래서 세게 컴플레인을 뛰어 올라가면 예의 바르게 사과를 합니다. 근데 정말 얼마 못 간다는 거죠. 바로 몇 시간 뒤부터 다시 이제 집단 파티를, 거기서 제가 거의 폐인처럼 돼가지고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이사 갔던 곳이, 여러분 신림동 고시촌 들어보셨죠? 고시 공부하는. 그러니까 너무 밤에 조용히 자고 싶은, 정말 안 그러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 고시원에 들어갔어요. 비용도 싸죠. 진짜 거기는 걸어 다닐 때도 발 도장 찍으면은 바로 경고 들어오는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잠을 정말 꿀잠을 많이 잤어요.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네요. 그러다가 이제 고시원은 살기가 좀 힘드니까 조용한 면서 좀 원룸 같은 데는 있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신축으로 그 신림동 고시촌이 이렇게 산동네처럼 쭉 올라가는데 거기 정말 꼭대기의 신축 집을 제가 일부러 갔어요. 아, 여기는 정말 조용하겠지. 아, 근데 거기서도 이제 건물주가 같이 살았는데 건물주 아저씨는 되게 아주 신사분이셨는데, 어, 아무래도 이제 꼭대기 집이다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임대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가려서 받지 못하죠. 아무나 그냥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고시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저도 직장인이었지만 개인 사업을 하는 어느 여자분을 받았는데 직원들하고 맨날 불러가지고 술판을 벌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시끄럽고,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옮기게 됐던, 이사를 정말 소음 때문에 많이 다녔습니다, 여러분. 다시 강남, 우리 제목처럼 강남으로 돌아와서, 아, 저한테 층간소음에 있어서 정말 저의 경험으로만, 뭐 제가 뭐 이사를 많이 다녔어도 거기 있는 모든 집들을 살아본 건 당연히 아닐 테니까 논현동은 저는 개인적으로 비추해요. 강남역 근처도 그렇고 이제 빌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어, 그러니까 원룸이 이제 빌라에 있잖아요. 기준으로 했을 때는 강남이나 논현이나 여러분 야간 업소들이 많습니다. 24시간 음식점도 많고요. 요즘은 코로나라서 좀 그렇지만, 어, 그러니까 밤과 낮이 바뀐 이웃들이 많이 살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정상적으로 자고, 뭐 정상적이란 말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밤에 자는 시간이잖아요. 이제 그때 자려고 하는 사람들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동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논현동에 이제 제가 이제, 아, 강남역 근처보다 논현동이 좀 날라나 그래가지고 순진한 생각에 부동산 이제 중개원에 조용하다는 말을 믿고 또 괜찮아 보이는 논현동의 그런 빌라의 원룸으로, 좀 큰 원룸으로 이사를 했는데, 야,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바로 나중에 알았어요. 바로 앞에 굉장히 큰 배달 야식집이 있습니다. 예상되시죠? 오토바이가 진짜 10대 가까이, 정말 시도 때도 없이. 근데 야식을 언제 먹냐고요? 밤에 먹잖아요. 막 새벽에. 또 그 동네가 말씀드렸듯이 밤일하는 분들 많으니까 또 위층은 또 여기가 이제 최악의 콜라보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집을 구하실 때 근처 보셔야 돼요. 예, 야식 배달집 이런 거 피하셔야 됩니다. 시끄러운 거 싫어하시면 밤에. 아, 예, 그리고 큰 길가 예상하셨겠지만, 예, 동선이 적은 곳이 당연히 여러분, 소음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건물의 위치는, 예, 앞에 야식 배달 오토바이들 때문에 잠 깨고 이런, 그러니까 특히 여성분들은 대로변이 이제 안전 때문에 하실 텐데, 아, 그런 데가 참. 하여튼간 제 그 노현동 집이 위층이 밤마다 또 파티를 해서 뭐 난리예요. 그래서 결국엔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거기 이제 조용하다고 소개해준 부동산 직원 컴플레인 했고, 그분이 지금 생각해도 부동산 직원들 중에 좀 착한 분들이 있어요. 이분도 그래서 미안해하면서 이제 다른 집을 제가 볼 때 무료로 구해주고 이사도 자기 차로 도와줬던 기억이 듭니다. 그분이나 저나 엄청 고생을 한 거죠. 어, 또 여러분 지역적으로 이제 논현동 추천 안 드려요. 개인적으로 논현동 또 한 군데 또 논현초등학교 근처에 구했다가
거기 또 주인 아저씨 직접 이제 인터넷 광고 내시고 임대하는 곳인데 이제 복비 안 들고 그러니까 이제 시끄러워서 급하게 이사를 그쪽으로 들어갔는데 밤마다 치고 받고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뭐 주인 아저씨도 조용하다고 이제 돈이 되니까 받아놓고 컴플레인 하니까 약간 제 느낌은 지금 죄송합니다. 알고 있었다는 듯한 그냥 돌려줄 테니까 보증금 돌려줄까 나가라 이런 식으로 사실은 주인들이 어떻게 보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좀 시끄러워도 살아주기를 바라면서 받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강남 여러분 청소년 어린이 도서관이 있어요. 제가 강남 지역에 어렸을 때 살아가지고 거기가 옛날에는 청소년 어린이 도서관이 아니었는데 어쨌든 그 뒤에 굉장히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 먹자골목 위쪽으로 해가지고 뭐 부자들도 좀 사는 것 같고 큰 주택들도 있고 임대를 원룸으로 하시는 분들도 이제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거기서 2군데인가 3군데 구해봤는데 다 실패했어요. 일단 여러분 테라스도 있고 굉장히 예뻐 보이는 집을 제가 구했는데 뭐 주소 같은 걸 얘기할 수는 없겠고요. 고소 들어올 것 같아서 그 임대 주인 아저씨 가끔 강남역 근처에 지나가다 보는데 서로 모른 척 하는데요. 일단 여러분 출입문 근처 다세대 원룸이면은 건물이 클수록 세입자들이 많은데 출입문 근처에 절대 여러분 구하시면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거기 사람들이 많이 살면 얼마나 출입문이 열렸다 닫혔다 많이 하면서 그 근처에 있으면 그 소리가 원룸이 뭐 얼마나 방음이 여러분 잘 되겠어요. 다 들어오는 거예요. 또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강남 밤과 낮이 바뀐 이웃들 거기서 띠리리 전자음 열릴 때마다 비번 누르고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환장해요. 그래서 출입문 근처 구하시면 안 되고요. 그럼 구할 집이 없지 않느냐? 여러분 굉장히 제가 다음 채널에서 그럼 제가 성공 사례를 실패 사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성공 사례들을 말씀드릴게요. 도움이 되시라고. 오늘 일단 제목처럼 어디까지 가봤니? 제가 여기까지 가봤다고 여러분 고생하는 여러분과 그냥 공감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관문 가까우면 끝나고요. 하여튼간 여러분 한 층에 많이 살면서 문이 따닥따닥 붙어 있으면 또 그 집이 작던 방이 작던 크던 상관없는 것 같아요. 다닥다닥 문이 붙어 있으면은 일단은 여러분 뭐 밤 생활하는 이웃 한 명 들어오면은 밤에 일단 안락한 생활은 끝났다고 봐야 되지 않나. 그렇습니다. 거기서도 또 바로 옆에 조용해 보이는 원룸을 구했는데 여기는 참 그 건물 주인 아줌마 말만 믿고 자기 건물 조용하니까 바로 그냥 옮겨라 이래가지고 바로 그냥 도망치듯이 이사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도 역시 여러분 요즘은 모르겠어요. 제가 강남역 근처 포기한 지 오래돼서 다른 지역에 살기 때문에 여기 또 낮과 밤이 바뀐 이웃들이 새벽마다 고성방가하고 또 노래 연습하는 사람도 있어요. 새벽 되면은 미치겠습니다. 외국인 강사들 외국어 학원들 강남역 근처에 많으니까 막 필에 꽂혀갖고 새벽에 앰프 크게 틀고 음악 듣고 참 여기 또 뭐 주인한테 컴플레인 하니까 뭐 미안해 하면서 또 돌려주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목이 그런 거예요. 그 집주인이나 부동산 말을 다 믿으면 절대 안 돼요. 그 사람들은 그냥 뭐 하루라도 받으면은 대부분 렌트니까 그 월세 이런 거는 임대료는 자기는 다 받고 내보내고 또 받으면 되니까 사실 그렇게 조용한 거 구한다는 말에 있어서 크게 개의치 않아요. 믿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강남 단기 원룸 조용한 데 구하는 분들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예상하시겠지만 임대인들이 집주인들이 고수익 올려준다는 근처의 부동산 직원들의 꼬드김에 넘어가가지고 뭐 저래도 넘어가겠죠. 세입자 돈 많이 준다면은 그냥 막 비싸게 불러가지고 그냥 보증금이 없으니까 여러분 보증금 기껏해야지 2달치 받는다든지 그러니까 목돈이 없는데 강남에 당장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사람들 아무나 받는 거예요. 가끔은 외국에서 정말 잠시 머물 곳을 구하는 학생들이나 조용한 분들이 단기임대로 들어오실 수 있지만 대부분은 솔직히 역시 밤일하는 분들 목돈이 부담되는 이렇게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좀 뜨내기 분들 그러니까 조용하게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낮에 일하고 밤에 조용히 자고 이런 분들이 단기 임대 세입자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분들 들어오시는 저도 단기 임대 산 적이 있지만 학원 일 때문에. 그래서 저같이 이제 방을 강남에서 많이 구해보고 막 층간소음 피해를 엄청나게 경험해본 사람들, 집주인이나 부동산 직원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건물의 매토가 단기 임대로 받았는데 자기들도 알아가지고 컴플레인 들어오니까 이제 곧 내보내고 단기 임대 더 안 받을 거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거를 또 믿으면 안 돼요. 예. 예, 돈이 생긴다면은 뭐 그 세입자한테 뭐 그게 무슨 계약서 쓴 것도 아니고 그냥 내팽개쳐 버리는 말이죠. 예. 어, 그 이외에도 참 많은데 어,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편에 그러면 성공적인 강남 지역에서 조용한 원룸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잠시 얘기를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